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30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29강까지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양하게 학습했죠. 오늘 제 30강인데요. 1강 시간에 조세총론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을 추가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세총론은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기본 문제고요. 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없기도 하고 일반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 문제집에서는 시중에 없는 문제들을 새롭게 제가 문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시중에 없는 문제들, 다양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당일날 여러분이 한번 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한번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9쪽이고요. 문제 2번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틀린 거. 지방세 기본법이군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국세에 대한 기본법도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기본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납세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 중에서 어느 게 범위가 클까요? 납세자가 범위가 큽니다. 이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그리고 특별징수 의무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범위가 큰 거지요.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 또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줄쳐보세요. 특별징수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입니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를 누군가한테 대신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을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죠? 원천징수라는 말 쓰죠. 원천징수의 의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떼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특별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납세자라고 하니까 납세자의 범위가 더 넓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란 지금 지방세 기본법이니까요.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 부가징수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맞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증인이란 뭘까요? 납세자의 지방세, 가상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가산세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의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이 가산세에는 가상금은 포함된다 하면 틀리죠. 가산세에는 가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가산세에는 가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가 정답이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했고요. 5번 문제 보실까요?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 여러분 줄쳐 보세요.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것은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게 뭘까요? 지방세 관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지방세법. 다시요.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 다시요. 지방세 관계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조세 특례 제한법. 이 조세는 국세를 말하는 거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있고 조세 특례 제한법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 말합니다. 다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지방세 관계법이다 해가지고 작년에 개정된 바 있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방세 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입니다. 줄 쳐보세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 우리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본인과 여러분 혈족은요, 아버지 쪽이 혈족이죠. 아버지 쪽은 육촌이네 혈족이 되겠고 어머니 쪽은 사촌이네의 인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혈족은 아버지 쪽이고요, 인척은 어머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버지 쪽은 육촌이네 혈족, 어머니 쪽은 사촌이네 인척을 특수 관계인으로 보겠습니다. 또 본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줄 쳐보세요.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진 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여러분, 제가 회사의 임원인데요, 회사에 있는 종업원에게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이것도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도 포함되는데요. 역시 배우자는 법률혼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친생자지요. 친생자인데요, 그 친생자가 양자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양자로 입양됐을 때 그 양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직계 비속까지도 특수관계인에 들어갑니다. 5번입니다. 영리법인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 영리법인의 경우는 출자액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출자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뭐한다?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출자.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발행 총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넘겨서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특별시의 관할구역의 재산세의 공동과세에 대한 제도를 두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재산세는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재산세는 시군구세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주체는 시군구가 되겠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재산세는 시군구세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와 구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50%를 징수하고 구가 50%를 징수해 가지고요, 서울특별시가 징수한 세금을 다른 구에다가 분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요, 서울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1번 틀린 거지요.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 단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여기 서울특별시세에서 과세상이 되는 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요. 토지, 건축물, 주택만이고 선박과 항공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맞습니다.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가 50%를 징수하고 구가 50%를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시분 재산세는 보통세에 있어 특별시세가 되겠고 구분 재산세는 역시 보통세인 구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특별시장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한다. 그렇죠? 특별시가 징수한 50%는 관할구에 배분한다 이런 얘기죠. 분배한다는 거죠. 나눠준다는 거, 교부한다는 거지요. 5번 지문이 틀렸는데요.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기준 및 그러니까 특별시가 징수한 재산세를 다른 구에다가 배부한다는 거죠. 교부하는 건데 교부 기준 및 교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구의 조례로 정한다. 틀렸죠? 구의 조례가 아니라 특별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구에다가 교부한다는 것이죠. 다만 교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균등 배분한다. 그죠? 그러니까 특별시 조례에 따라서 구에다가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배부, 교부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을 때는 균등 배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다른 구에게 그러면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 강남구와 서초구와 송파구는 좀 세수가 많겠죠. 그러나 중량구라든가 금천구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가 다른 구에다가 교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올 확률은 극히 없지만 그래도 한번 6번 문제 풀어봤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이다. 틀린 것.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여러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있고 그리고 확정이 있고 소멸이 있죠.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렇죠?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는요. 취득할 때는 납세 의무가 성립이고 샀다고 신고하게 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하게 되면 소멸이 되겠죠. 부동산을 샀다. 납세 의무 성립. 샀다고 신고했다. 확정입니다. 세금을 납부했다. 소멸이 되겠죠.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할 때는 확정됩니다. 여러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고요. 언제 확정한다고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충당하거나 부과 취소가 될 때는 뭐 한다? 소멸됩니다. 5번 납세자가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갑니다. 지방세를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지방세 제척기간, 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일까요? 10년입니다. 여러분, 지방세가 되었던 국세가 되었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을 때 제척기간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잘못됐네요.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지방세를 부가징수하는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지방세를 말이죠.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고 경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내용이 다른 하나는 뭘까? 사기나 부정한 방법은 이중장부를 작성했다. 그러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되겠죠. 또 장부 또는 기록에 파기를 하는 경우, 그죠? 장부를 갖다가 파기, 없애버린다는 거죠. 또 거짓 증빙, 거짓 문서의 작성, 거짓 문서를 수취한 경우. 네 번째,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하는 경우도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기,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지방세 기본법에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틀린 거. 공유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요? 공동 소유하는 것이 공유가 되겠죠.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공동소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당연히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그렇죠?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자들은 다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2번,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하나의 법인을 두 개로 분할되는 경우는 분할되는 법인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3번,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분할되는 법인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고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돼 가지고 새로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부과하거나 기존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누가? 신회사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신회사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새롭게 신설된 신회사는 연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고요. 5번,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한번 해봤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자, 넘겨서요. 자, 넘깁니다. 29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29번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당의 재산에 부과된 어떠한 제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재산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의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피담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때 이에 대하여 해당되는
조세만으로 옳게 나타낸 것 그랬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당해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해세. 당해세 하니까 당해년도에 부과하는 세금 이런 말은 아니고요. 자, 우선 당해세는 국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또 지방세의 당해세는 뭐가 있느냐? 이건 뭐 어차피 암기해야 됩니다. 재산세. 또 재산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20% 냅니다.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내겠죠. 또 재산세 낼 때는 지역자원 시설세도 냅니다. 뭐 이런 세금들을 내게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했어요.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근저당권 설정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못 갚게 되면, 이자를 못 갚게 되면 이 근저당권자는 뭐 합니까?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무경매가 바로 뭐냐?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한 거죠. 채권을 회수하려고 담보권을 실행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의 소유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관계없이 이 부동산,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못 냈다,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못 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못 냈다, 재산세를 못 냈다,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은 근저당권 설정 기준에 관계없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계없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못 낸 세금들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못 낸 게 있다면 그 세금을 먼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1번이 정답입니다. 상속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재산세는 지방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도 비슷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체납된 조세의 법정 기일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해 갑이 저당권 설정 등기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갑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 채권보다, 즉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자, 우선 징수하는 조세는 어떤 것? 이게 당해세지요. 그러니까 당해세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취득세가 되겠고요. 2번 종합부동산세, 3번 지역자원시설세, 4번 재산세, 그 다음에 5번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로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을 받게 되니까 해당하지 않은 것,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31번부터 마지막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강에서 다시 조서 총론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